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속궁합이 맞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궁합이라는 거는 결국 본인 만족도죠. 본인 만족도인데 여자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남자의 성기 길이나 굵기나 크기나 시간, 강직도 이런 항목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여성이 가장 크게 점수를 준 게 정서적 친밀감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줬어요. 길이나 굵기나 시간 이런 것보다 발기 강직도보다. 결국 사랑이다. 결국에는 정서적 친밀감에 점수를 줬고 이거는 남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도 정서적 친밀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물론 여자보다 점수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가슴이나 성기나 어떤 사이즈나 얼굴이나 이런 쪽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체크를 해봤더니 결과는 정서적 친밀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했다가 너무 안 맞으면은 그게 개선이 될까요? 속궁합이 결국에는 부부에서는 섹스리스로 되고 섹스리스는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속궁합은 결혼 만족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성흥분이라는 거는 뉴예요. 흥분이라는 건 뉴. 프레쉬입니다. 프레쉬. 맨날 여자가 자기 성기나 자기 가슴 유방 보고 흥분하지 않잖아요. 왜? 맨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성도 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에 대해서 그 몸매가 그 몸매고 그 가슴 어떤 변화가 없다면 속옷이든 패션이든 그런 것들 변화가 없다. 지루하다. 똑같다. 매너리즘 빠집니다.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더라도 매너리즘 빠지듯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했던 여자도 변하기 때문에 늘 똑같아지면은 재미가 없어지면서 남녀관계도 권태기하고 부부관계에도 섹스리스가 옵니다. 비뇨기과 의사인데 성욕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을 안겨주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돈도 쓰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니까 네, 시간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남녀 간의 다툼, 네. 남자와 남자끼리 다툼, 여자와 여자끼리 다툼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돈도 많이 잃고 명예도 많이 잃고 그래서 저는 성욕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입장으로서 약간 딜레마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바람 피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결혼 전에 남녀가 왔는데 무정자증이 판단돼서 그거를 알려야 되는 때도 괴롭고 그랬을 때 예비 신부가 결혼을 하냐 아니냐 파혼돼요. 안 합니다. 씨 없는 남자는. 그런 것도 볼 때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이것도 사랑이야? 이런 생각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가지려고 결혼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빈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사람의 심리도 느껴지고. 또 확대나 이런 발기부전 조로 치료하는 사람이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만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명예욕이나 권력욕처럼 성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성욕이 없는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 성욕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이제 제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교육 강의 가시면 성병 사진도 보여주세요. 지금 저는 알다시피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요거랑 남고부터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성교육을 이제 해야 될 건데 저는 적나라하게 얘기할 생각이에요.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서 소아청소년은 어른들의 축소판일 뿐이지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이 굉장히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의사들끼리 그런 생각 안 해요. 의사들은. 아니다. 소아청소년은 어른들의 축소판일 뿐이지 똑같다라고 봅니다. 사이즈만 작을 똑같은 인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보여주면. 담배에 폐암 구멍 뚫려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여줘야 돼요. 성병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아무나 하고 물란하게 하게 되면 이런 병에 걸리고 걸렸을 때는 빨리 와야 된다. 비뇨기과를. 그게 결국 성교육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원장님은 10대 청소년들이 진짜 직접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할 수는 없다. 초중고면 눈을 뜨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는 현실의 성교육이랑 안 맞고 걔네들이 콧방귀 킵니다. 치는 존나 하면서 하지 말라고 존나 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콧방귀 끼버리는 거야. 6학년 애들은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도 안 씨알도 안 먹히죠. 내가 비뇨기과 의사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성교육이에요. 그거는. 성에 대해서는
늘 엄마 아빠가 아이가 6학년이든 중학교든 자위를 하든 아니면 엄마 나 여자친구랑 섹스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면으로 단호하게 내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엄마한테 네. 이런 얘기 물어봐줘서 고마워. 중1짜리가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는데 얘랑 잭자하고 싶어.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이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엄마한테 이런 거 상의해줘서 물어봐줘서 고마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콘돔 착용법이나 임신하게 되면 후 합병증이 어떻게 무섭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성병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때는 병원에 와야 되는 건지 성병이 걸리게 되면 네가 불임이 온다는 걸 여성 아이도 남성 아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가 없었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굉장히 즐겁게 유익하게 저는 최대한 알기 쉽게 편하게 성에 대해서 풀어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보시고 또 다른 정보를 얻고 싶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재도 네. 원장님 해피 비뇨의학과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안녕. 설바 해주세요. 설바. 설바.